자, 박각씨와 주락씨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왜냐? 니들이 까먹었을까봐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서 쓸 거 쓰고 합시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현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현실과 환상을 왔다리 갔다리를 겁나게 할 거거든요. 보자잉. 읽어볼게요. 자, 아빠가 할머니 집을 팔려고 내놓았을 때 아들 고만은 그닥 놀라지가 않았어요. 왜? 할머니 돌아가셨고요. 이제 집주인은 아빠 구만 씨였으니까요. 구만 씨는 전에도 여러 번 할머니를 닥달하곤 했습니다. 어서 팔아버리세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말렸어요. 얘야, 집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란다. 여긴 네가 자고 자란 곳이지 않니? 에? 쓰세요. 왜? 아빠는 집을 물질적인 대상으로 여겼고요. 할머니는 인간의 삶과 추구로 담긴 공간으로 여겼거든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집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아빠는 돈으로, 할머니는 추억으로 봤어요. 사실 고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건 어른들의 일이었고 어린 손자에게는 할머니 손에 들려진 사탕이 더 뚜렷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런 걸 알겠냐? 사탕이 더 좋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만은 할머니 집에 가자고 몇 번이나 조르긴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가 오히려 왔대요. 아빠 구만 씨는 늘 바쁘다고 했고 엄마는 아빠 말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맨날 와야 됩니다. 고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잘 떠올리지 못한 건요,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가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에 돌아가셨으니 더 그렇죠. 할머니의 집은 벨이 낡았어요. 할머니의 집의 특징입니다. 뭐 하나 특별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앞뒤로 난 뜰은 무척이나 넓었고 거기엔 온갖 꽃과 나무가 무성하게 엉겨 자라나곤 했나 봅니다. 새와 작은 벌레들이 몰래 드나들고 살았던 걸 보면요, 집은 그 한쪽에 달랑 2칸짜리 방으로 자그맣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눈을 조금만 돌리면 좀 달라요. 집은 한때 울망졸망한 집들 사이에 크고 번지르르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거 옛날 모습이거든요. 여기는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모습인데 어땠다 지금? 과거 모습인데 지금은 오히려 뭐야? 빌딩 사이에 있다. 오히려 지금은 주변이 다 개발이 된 거죠. 아파트촌으로. 게다가 나무 기둥은 썩어서 기울었고 지붕은 박덩굴이 어지럽게 무초가지 비었나 봐요. 야, 마당은 풀밭이나 다름없었다. 그곳은 콰이어트했다. 해질녘 간간히 켜지던 불빛이 아니었다면 버려진 집으로 여길 만도 했습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이죠. 아니, 저 집엔 누가 살까? 지나가는 이들도 그뿐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저녁이 되어도 집은 깜깜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없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도시의 병원 침대에서 외로이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왜 몰라? 저 집엔 누가 살까? 현대인들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저런 거 누가 살지 궁금은 하지만 찾아가봐? 해봐? 안 하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할머니 집이 이렇다라는 거 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하고 쓰세요. 그러던 어느 오후였나 봅니다. 집 앞에 차가 한 대 멈추더니 한 3명이 내려요. 고만의 식구들이었어요. 구만씨가 집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한 건 뜻밖이었습니다. 팔라고 가는 거야 이거.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날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집을 부수고 거기에 3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 지으려고, 건물 팔겠다는 소리죠. 자물쇠를 풀고 대문을 열었을 때였어요. 푸드덕하고 맷새 몇 마리가 날아올랐어요. 어이 씨발 깜짝이야. 엄마가 깜짝 놀라 지명을 질렀어요. 구만씨는 눈살을 찌푸렸는데 구만은 눈을 반짝이며 수풀을 헤치고 쫓아갔습니다. 야, 비케어풀 해라. 마당의 풀들은 고마의 키만큼 자랐어요. 나무들은 온몸을 뒤틀들 위로 쭉 뻗어 있었죠. 집은 푸른 수풀에 쌓인 섬 같았어요. 그 한쪽에 있는 집은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집이 풀이 뒤지게 자랐다는 거죠. 왜? 관리를 안 했다는 거고요. 그만큼 오랫동안 빈집처럼 있었다는 거고, 집이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낡았다는 소리예요. Look at this. 티처 버그. 고마가 샤우팅했다. 벌레 한 마리가 작약꽃 위에서 개꿀을 빨고 있었어요. 몸은 여튼 잿빛으로 매끈해 보였습니다. 구만씨는 고마 곁으로 다가와 눈을 가늘게 뜨고 벌레를 이리저리 봤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구만 씨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름을 모르니 그냥 벌레라고 할 밖에요. 고마가 손을 뻗었어요. 무심코 맞아요. 별 생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예뻐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고마는 막 날개를 펼쳐는 벌레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대문 쪽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린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마는 음메 깜짝이야. 그 바람에 엄지검지 사이에 있던 벌레를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때 잡은 벌레 때문에 한 명의 벌레가 불구가 돼버려요. 대문 앞에는 언제 왔는지 한 사내가 멀뚱히 서 있었어요. 이런 거 한 사내가 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건 항상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는 소리죠. 쓰시고 어깨에 배낭 메고 깃털 달린 쪽 길쭉한 모자 썼다. 처음에 세 사람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곧 마음을 놓았다. 그건 사내 생긴 것 때문이다. 사내 다리는 안쪽으로 휘어 있었고요. 안짱다리였죠. 한 발, 두 발 다가오는 걸음새가 엉거주춤하고 뒤뚱뒤뚱했어요. 우스웠으나 이상하게도 편했어요. 사내는 어정쩡한 자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헬로우? 목소리는 유난히 가늘고 높았어요. 구만씨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 집을 보러 오신 분입니까?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빨랐어요. 그럼 뭐야? 약속한 사람이 아니란 소리예요. 너무 빨리 왔잖아. 아니 무슨 1시간이나 빨리 와. 그리고 사내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아하, 소식 듣고 헐레벌떡 왔어요. 옆에 있던 고마가 휘죽거렸어요. 왜 날아왔대요? 얘는 서둘러 오셨단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한 게 다르죠. 고마는 진짜 플라이에서 났다는 소리로 알고 엄마가 주의를 주지 않았다면 고마는 비웃었을 거예요. 졸라 웃었을 거예요. 사내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이 집을 베리 나이스하게 여깁니다. 그럼 당신이 아빠 구만이구먼요. 아빠를 알고 있네요. You know me? 그런 셈입니다. 아주머니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주머니가 그 고마의 할머니, 즉 구만 씨의 어머니겠죠. 갑자기 집을 팔려고 내놓다니. 서프라이즈. 너무 놀랐어요. 아빠는 멋쩍게 웃었고 사내는 두리번거렸어요. 근데 어디 가셨나? 사내는 짙게 쌍꺼풀이 지 눈을 스벅거렸고 아빠는 낮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에? 어디로요? 고마는 또 웃을 뻔했어요. 여기서 웃으면 폐류나야 인마. 여기서 돌아가셨다가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뜻인데 어디 가신 줄 알죠 진짜로. 엄마도 마찬가지였지만 애써 참는 눈치였다. 뒤늦게 말뜻을 알아들었는지 사내는 얼굴이 굳어졌대요. 그렇지요. 네네 하면서 그러고는 깃털 모자를 벗더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린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절하는 거죠. 이제 조의를 표하는 거죠. 써있을 겁니다 아마 너네도. 집을 향해 보내는 큰 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고만 웃을 뻔했지만 입을 앙 다물었어요. 엄마 아빠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이 엉뚱한 산의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질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외로민이시였다. 자리에서 일어난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모처럼 집을 한번 둘러가도 괜찮을까요? 사내는 총총걸음으로 집 뒤쪽으로 살아갔다. 웃기는 양반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곧 집주인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러 온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집 사러 온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참이 지나도 사내는 안 왔어요. 왜 안 오지? 고만의 식구들은 집 뒤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 엄마는 사라진 손님을 찾아다녔어요. 이봐요, 어디 계세요? 둘은 이렇게 소리치면서 앞쪽으로 다시 돌아 나갔어요. 그 사이 고만은 뒷뜰에 홀로 남았습니다. 뒷뜰에 있는 커다란 들은 나무 뒤로 숲을 구졌는데 여기서부터 환상. 여기서부터 괄호치세요. 가만 보니 그 사이로 작은 오솔길이 하나 보일락말락했다. 그러니까 고만은 조심조심 걸어갔을 뿐입니다. 숲으로 헤치고 몇 걸음 나아가니 썩은 나무 밑동이 보이고 그걸 넘자 작은 개울이 나오고 훌쩍 개울을 건넜더니 고사리 이파리 같은 풀숲이 나왔고 앞이 환해졌습니다. 여기까지 괄호 닫으시고. 이게 무슨 나타난다? 공간이 이동한 거. 그러니까 이제 현실 세계에서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는. 저만치 앞에 누가 있는 게 안 잡아요. 가냘픈 몸에 곱게 생긴 젊은 여자였다. 서너 살 위에 눈앞벌 될까? 고마는 그가 앉은뱅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다. 엉덩이를 깔고 지나간 자리에 풀들이 길게 드러누워 있었거든요. 고마는 좀 겁이 나기도 했지만 조심조심 다가가 보았어요.
견눈질로 슬쩍 보았더니 누나가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쳐다보았어요. 불쑥 안진뱅이 누나가 물었습니다. 이 누나면요, 아까 고마가 누구 잡았잖아. 그때 다리 박살냈거든요. 그래서 이래요. 너도 가니? 어딜요? 고마가 눈을 동그랗게 하자 또 물었어요. 그럼 넌 누구니? 꼬마요. 안진뱅이 누나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마더의 손자구나. 아, 그럼 가도 돼. 누구세요? 안진뱅이 누자는 배시주 때 말했어요. 주락씨. 하마터면 또 웃음이 나올 뻔했죠. 주락씨가 사람 이름이야? 라고요. 하지만 주락씨가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웃을 순 없었어요. 고마는 궁금한 게 더 있긴 했어요. 아, 왜 이런 곳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요. 헌데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락씨가 의기적 거릴 때마다 이마에서 땀이 오지게 났거든요. 아니, 너무 힘들게 가기 때문에 좀 나도 천천히 걸었어요. 그래서 근데 고마가 착하죠. 이런 답답한 거 다 그거 하니까요. 이거 좀 써줄까요? 고마야. 뭐야 이거 왜 별을 그렸는데 원이 나와? 뿅. 오케이. 그래서 고마의 성격이 어떤가? 고마가 착하죠. 사이코 배려심이 있어요. 왜? 웃음이 찾았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참았어. 궁금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아무렇고 걸음 맞춰서 걷고 그 다음에 주락씨 안아서 걸어줘요. 근데 내가 생각해 그냥 지가 뿌겠으면 당연히 해야지. 근데 이제 고마는 모르니까 자기가 뿌겠는지 모르니까. 낮은 언덕을 두어게 넘을 때 주락씨는 가늘게 신음소리를 냈다. 너무 힘드니까. 그때 고마가 안아주었대요. 생각보다 가볍기 때문일까요? 고마가 어깨를 익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널따란 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엔 잔치가 벌어진 듯 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낯선 이들이 여러 모였는데 그 한가운데 큼직하고 납작한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 먹을거리가 가지가지였습니다. 고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같이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치가 아니라 장례식이거든요. 이후에 알아요. 이후에. 지금 아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아. 나중에 알아요. 고마와 주락씨가 다가가자 모여있던 이들을 알아보았다. 손을 흔들고 활짝 웃어 보이며 반갑게 맞아주었대요. 그러다 주락씨 다리를 보고는 다들 놀랐어요. 뭐야? 왜 이래? 누가 왜 그래? 왜 그렇게 됐냐? 아프진 않냐? 이런 거죠. 주락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마에 땀만 닦았고 고마는 주락씨가 본디 안진뱅이가 아니었다고만 생각했어요. 이윽고 모인 애들이 고마를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요? 근데 주락씨가 할머니 손주래요 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아, 잘생겼네. 졸라 컸네. 이름이 뭐야? 하면서 고마를 반가이 맞아주는 것이었어요. 고마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서 아임 고마 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한 줄 모릅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붕붕 소리가 들리더니 소리 나는 쪽을 봤어요. 근데 고마 뛰더라는데 아까 집에서 보던 그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온 게 아니었어요. 와우, 빡각시 각시박이 오셨어요.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각시는 덩실덩실 춤을 추듯 걸어봐 방글방글 웃었어요. 그러자 고마를 보고 멈칫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왔지? 아까 그 보나이로구만. 에? 어떻게 왔냐? 이거 어찌 알고 왔어? 눈을 희번덕대며 고마를 봤어요. 왜? 궁금하니까 왔다고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고마는 반가운 게 아니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나마 봤잖아요. 고마는 마치 친한 사이인 것처럼 다시 인사를 했습니다. 하이. 안녕하시구먼. 잘 왔어. 잘 먹고 잘 놀다 가거라. 그렇게 말하고 박각시는 모인 이들 쪽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모두 박각시를 삥 둘러싸고 이러쿵저러쿵 했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이것저것 물었고 박각시는 하나하나 대답했어요. 물론 고마는 그이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라고만 여겼거든요.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봤는가? 불빛 하나 없고 길도 없는 끄트머리까지 가봤구만요. 박각시가 힘들게 다녀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박각시는 손짓발짓 해가며 말하였고 듣는 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거죠. 그래 거긴 살만하든가? 아무렴요 여기만 하겠습니까만 제법 마음 잡고 있을 만하였구먼요.
아이고 그럼 돼야지. 갈 데가 생겼구나 하며 모두 벌쩍벌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왜? 갈 데가 생겼거든요. 왜? 여기 지금 밀리잖아. 할머니네 앞마당이 뒷마당인가? 할머니네 마당이기 때문에. 대체 어디로 가려고? 고마는 궁금해졌고 귀를 솔깃이 세우고 듣기만 하였습니다. 얼마나 가면 될란가? 밤낮 엿새 갔으니까요. 6일? 졸라 멀리 갔네요. 아이고 엄청 멀구먼. 그런 게 아이고 너무 먼데. 같이 간 동무들은 어찌 됐는가? 박각씨는 말끝을 흐렸어요. 더는 말을 못하고 먼 하늘을 보면서 눈을 꼼짝없고 그러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죽었죠. 벌레잖아요. 목숨 걸고 나가는 거죠 얘들은. 그래서 같이 간 친구들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게 뭐야 이거 씨. 갑자기 잔치마당은 조용해졌다. 장례식이 돼버립니다. 고마는 궁금해서 슬쩍 주락씨에게 물었어요. 왜 그러시죠? 주락씨가 젖은 목소리에 답했다. 명복을 비는 거야. 명복이요? 돌아오지 못하는 동무들을 위해서. 왜요? 고마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건 고마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아직 고마는 어른들의 일을 다 모르잖아요. 더구나 죽음은요 라는데 이거 우리 그때 필기했었죠. 요거 필기했던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주락씨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면 고마는 또 철없이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뭔 일인데요 하고 큰 소리로 물을 참였거든요. 주락씨는 귓속말로 얘기했어요. 저 박각씨는 여기서 제일로 용감한 사나이란다. 힘센 동무들이랑 떠났던 거야. 우리가 살 곳을 찾아서 떠나갔다가 이제 막 돌아온 것이고. 고마도 살살 숨을 죽여 물었어요. 아니 여기서 살면 안 되나요? 여기가 곧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야 하는 이유죠. 고마는 또 물어볼라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풀 잎사귀들이 마치 인사라도 하듯 옆으로 누웠어요. 모여든 이들도 허리까지 굽혀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마가 눈길을 돌렸더니 거기에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갈색 두루마기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땅지영감님이라고 했죠. 땅지영감님의 외양묘사. 허연 수염 두 가닥이 길게 아래로 나 있고 생김새가 꼭 땅강아지 같았다. 쿡하고 웃음이 나오는 걸 참고 고마도 따라서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애가 눈치가 있어요. 땅지영감님이 고마를 알아봤어요. 귀한 손님이 오셨구나 하더니 이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곤 두 손으로 땅바닥을 치며 곡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거 명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그 방식이죠. 이게 죽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곡소리라고 합니다. 곡소리 이거를 딱 3번을 그렇게 하는 동안 그저 멀뚱거리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몰랐거든요. 곧이어 땅지영감님이 일어나 손 고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얼마나 슬픔이 크시겠습니까요. 슬프다니 뭔 말이야. 게다가 어린 고마에게 존댓말까지 하다니요. 고마는 간신히 입을 떼었어요. 왜 그런지 물어봐야 했으니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말입니까? 뭐가 슬픈지요? 그러시군요. 너무 슬프셔서 벌써 눈물이 다 마르셨던 거군요. 우리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별똥별한테 듣고서 사흘 밤낮을 울어댔습니다. 그제서야 고마도 알아챘어요. 이 사람들이 왜 계속 할머니 얘기를 했고 땅지영감님 왜 이러시는지. 그러니까 땅지영감은 예를 갖췄던 거예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자에게 명복을 비는 인사를 한 셈이지요. 이 밑줄 쳐. 왜 땅지영감님이 이러는지. 이거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자에게 명복을 비는 인사를 한 거다. 이거 밑줄 치세요. 이거 나온다 이거. 나 문제 내면 욕낼 거야. 고마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슬픈 얼굴을 하고 땅지영감님을 바라봤다. 그러자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몹시도 그 할머니가 그리워졌어요.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뒤 땅지영감이 잔치 마당의 맨 윗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박각씨가 나서더니 아까 했던 말을 또 한 번 일러 말했습니다. 엿새 전 우리 77 사나이들은 이 자리에 맹세를 하고 먼 이곳을 떠나던 얘기와 가면서 벌어졌던 일들과 그 끝에서 보았던 곳의 이야기였다. 숨이 막히고 검고 매캐한 연기 속을 날아 가도 이승을 한 방울 없는 메마른 회색 황무지를 지나는 동안 곳곳에 자신들이 노리는 매서운 공격을 수탁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그 자연에서 살아야 되는 애들이
검고 매캐한 매연을 얘기하겠죠. 저거는 매연이겠고, 회색 황무지는 뭐냐면 이제 도시죠. 도시.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살 곳을 찾는 거죠. 그러다 같이 떠났던 일행이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에 이르러서는 박각씨가 죽은 동무의 이름을 목매어 불렀습니다. 모두 같이 눈물을 훔쳤고 두 손을 모아 명복을 빌어주었죠. 박각씨의 이야기는 다시 이어졌고 얼핏 듣기에도 그건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그 긴 이야기를 다 풀기에는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용감한 박각씨가 모험 얘기를 마쳤을 때 모두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박각씨는 이사를 가더라도 가는 중에 반돈 없는 이들이 살아나지 못할 거라 했거든요. 그만큼 이사는 험난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 전기 파리채에 타닥타닥거리면서 죽은 거야 이거.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 여행을 떠난 벌레들 중에 모기가 있었다? 모기는 못 참지. 땅지영 감님이 말했어요. 그나마 다행일세. 우리가 살 곳을 찾았다니. 왜? 그래도 막 쫄지 마라 이런 소리죠. 땅지영 감님이 말을 하면서 힐끗힐끗 고마를 살펴봤는데 고마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땅지영 감님이 외쳤어요. 자, 그럼 시작하세요. 누군가 방울을 흔들었어요. 떨렁떨렁떨렁. 이사 준비하는 거였죠. 숲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졸라 나와. 넓은 마당이 꽉 차서 하나같이 엄숙한 얼굴이었고 진지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거죠. 땅지영 감님이 하늘을 보더니 뭐라뭐라 쭝얼쭝얼. 고마는 처음에 이상한 주문인 줄 알았는데요.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날 듯 했지만 응 아니야. 대신 그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오묘했다라는 거죠. 간간히 고마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들렸습니다. 대대로 내려와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 했고 할머니 얘기도 나왔어요. 자신들을 돌봐주던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지 영감님 했던 말들이 이런 게 두 개가 있죠. 이케 그래서 땅지 영감님의 말은 노래처럼 퍼져나갔어요. 하도 구슬프고 애잔한 소리여서 모여든 이들은 하나같이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고만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 뒤에 땅지 영감이 말을 끝내고 하늘을 보며 큰 절을 2번 했습니다. 잠시 뒤 영감이 고마에게 눈짓으로 오라고 했고 고개를 까딱했어요. 그건 고마도 같이 절을 하라는 뜻이죠. 이제 고마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날 모임이 잔치가 아니라 제사라는 걸요. 그러니까 살던 곳을 떠나는 이들이 조상에게 보내는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조상님들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거죠. 우리 설날이나 추석 때 하는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설날이나 추석 때 모이는 거. 고마도 따라서 2번 올렸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제사 두 번 절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즈음에 한 번 해보고 다시 2번 절하기는 처음이었어요. 어린 고마가 절을 마치고 일어서자 모인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숙하면서도 괜히 왠지 흐뭇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수의 끝은 하나 모두 같이 잔을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술이죠, 술. 그러니까 음복한다라고 합니다. 음복. 그래서 음복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술을 같이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거를 같이 먹어요. 자, 고향 땅에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for the grandma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보면은 이게 좀 그거거든요. 이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를 자주 찾자는 고만의 식구와 달리 마당에 모인 이들은 진심으로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죠. 가족보다 더 나은데 벌레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벌레 같은 놈아 벌레 같은 놈은 이제 칭찬 아닙니까? 이러면 벌레보다 못한 놈이 욕인 이유가 이겁니다. 벌레도 아는데. 고마도 잔 하나를 얻어 같이 마셨어요. 그건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아주 달콤하고 상쾌한 그런 맛이었습니다. 술은 아니었나 보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고마가 인사를 했을 때 땅지 영감과 박각씨와 모인 이들은 고마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마치 살가운 식구를 대하듯 떠나보냈어요. 왜? 할머니가 얘들한테 가족이었던 듯이 할머니의 가족인 고마한테도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진짜 이건 비둘기 아니야 이건? 뭐 어쨌든 이런 거 관점의 차이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는데 저번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걸 다 못 썼거든요. 이렇게 이거 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쓰세요. 그냥 이거 다 필기하세요. 쓰고 외워야 돼. 답 없어. 자, 그 다음에
갈 때는 처음부터 고마가 주락씨를 등에 업었어요. 가벼웠고 힘들지도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쉽게 찾았어요. 주락씨가 왔던 길에 풀잎이 누운 채로 있었거든요. 주락씨를 등에 업었을 때 고마는 손끝에 뭔가 잡히는 게 느꼈어요. 주락씨의 다리뼈였죠. 부러졌다는 그 뼈였습니다. 그걸 만지면 어떻게 존나 아픈데 그거. 뼈 부러지면 진짜 아파 죽어요 진짜로. 고마가 고개를 돌려 주락씨를 슬쩍 보았는데 주락씨는 그냥 웃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지가 뿌려먹었다는 걸 안 겁니다. 근데 아니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야 현실 세계였으면 야 이 새끼야 보험금 내놔라 난리쳤죠. 바로 욕 나와요. 고마는 어쩌다 그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치 때문인 거 알잖아. 다만 눈물이 자꾸 나요. 왜? 고마가 성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애가 그래도 양심이 생겼다 라는 거죠. 자, 얼마 뒤 둘은 만났던 길목에서 헤어졌어요. 눈만 마주하고도 마치 오래된 식구처럼 서로의 생각을 알 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좀 정을 나눴다라는 소리죠. 좀 이제 친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환상에서 현실로 돌아와요. 고마는 고사리 이파리 숲을 지나 개울을 건너고 썩은 나무 밑동을 돌아 숲으로 헤치고 나아갔어요. 아까웠던 길을 되돌아가자 앞에 오솔길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간이 이동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뭐 포탈 지나듯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거기서 누름나무 아래에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고마 이름을 부르면서요 하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사실 고마는 시간이 그렇게 흐른 줄 몰랐어요. 벌써 해가 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애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아빠 엄마는 잃어버린 줄 알고 엄청 헤매고 다녔대요. 그래서 집을 보러 온 이들이 또 왔을 때도 그냥 보냈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내가 온 게 아니었던 거야. 박각시 얘기하는 거죠. 박각시. 사내는 박각시였으니까. 아빠와 엄마에게 혼난 일은 잠깐이었다. 고마는 낮에 만났던 이들을 떠올렸고 곰곰이 생각해요. 고마는 아빠 구만 씨와 할머니네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단둘이 있는 일도 오랜만이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 반짝였고 숲에는 벌레 우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고마는 그날 낮에 보고 듣고 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빠한테.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빠에게 말이죠. 구만 씨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아빠가 믿었나 안 믿었나는 모르죠. 아빠도 어릴 때 그 사람들하고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나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앞으로 이 집과 거기 살던 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결말이 없어요. 똥 싸고 안 닦은 느낌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만약에 아빠가 그 말을 믿어주면 집을 안 팔고 아빠가 뭔 개소리야 임마 이러면 이제 집을 파는 거죠. 근데 50평짜리 33층짜리 빌딩이면요 나라면 팝니다. 야 33층짜리 빌딩? 이것이 노다지들 돈이 이게 얼마야. 평생 일 안 해도 돼. 이거 3대가 먹고 살아요. 부모님한테 얘기해보세요. 엄마 아빠 33층 빌딩이면은 얼마야?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야 헛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 왜? 너무 많은 돈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말이요 나라면 돈을 팝니다. 나라면 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렇게 된다. 자, 제재개관 동화예요. 그래서 환상적, 비판적, 교훈적입니다. 왜? 이런 거죠. 소중한 것을 잊고 사는 현대사회의 각박한 삶에 대한 성찰과 안타까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걸 잊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생명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집에 뭐 추억이 깃든 것들 그런 걸 너무 함부로 하나? 그런 것들. 그래서 특징은 현실 환상, 현실 구조로 입체감 부여하고 인물들이 대조되는 가치관을 주제로 하고 어린아이의 순수한 시각이 들어갑니다. 너네는 순수한가요? 내가 봤을 때 안 순수한 것 같은데 별걸 다 알던데. 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 제발 좀 질문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또 와서 공부방 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